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영문학과 94학번, 현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최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층 침대에서 3명이 같이 각자 생활을 했었는데 서로 프라이버시를 지킨다고 동대문에 가서 천을 뜯어서 그 2층 침대 위에다 이렇게 가림막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그것도 하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문을 열면 저희 방 문에다가도 이렇게 천을 둘러놨더니 친구들이 저희 방에 올 때마다 중국집 들어가는 분위기가 난다고 했던 기억도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좀 어처구니 없었던 에피소드는 이렇게 롤빗으로 앞머리를 이렇게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이제 풀르고 강의를 가야지라고 했다가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친구들이 다 해주는데도 안 돼가지고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금 말하면 잔디 인형인가요? 예, 그 머리처럼 거의 한 달 동안 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1학년 발음 교육은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고 3학년 때는 일주일치 식단을 저희가 짜서 미리 재료를 신청을 해야 했었어요. 제가 맡은 요리가 오이소박이었거든요. 보통 저희 집에서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이렇게 안에 소를 넣었는데 대구에서 온 친구는 옆에 껍질에다가 이거를 십자를 내서 소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서로 논쟁을 벌리다가 굉장히 늦게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식사를 대접했던 기억도 있고요. 제가 아무래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회 과목에 이제 시민단체나 NGO 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최근에도 많이 부각돼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서울여대 발음교육에서 시민단체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강의 시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등에서 시민단체나 시민운동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여대 발음교육의 어떤 수업이나 활동들을 통해서 시민단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비자가 뭔지를 좀 확고하게 그 당시에 배웠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진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업을 할 때나 이럴 때 아이들한테 시민단체가 왜 중요한지 소비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풍부한 경험과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는 발음교육에서 가장 기억났고 중요한 그 다음에 필요성을 느낀 부분이 아마도 시민교육, 소비자 교육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집에 못 가서 좀 늘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희는 숙박이 아무래도 길었고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웠지만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사실 대학이라는 큰 단체에서 다른 과 친구들과 교류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그닥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하나였던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저는 서울 토박이라서 지방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대하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대학에서 그런 친구들을 또 같이 숙박하면서 만나게 돼서 그런 점에서는 저한테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나에게 발음이란 토대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발음 교육을 하면서 그래도 기억에 남았던 게 하나가 직장을 다니면서 여자로서 어떻게 살림도 하고 직장 여성으로서 지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걸 사실은 발음 교육을 통해서 어린 나이에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발음 교육을 했을 때 밤에 전문가 선생님들, 그러니까 전문인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분들처럼 비록 여자지만 전문직으로 일을 해야겠다라는 작은 희망이 아마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전문직이 필요성을 그때 아마 느낀 게 아닌가 싶어서 발음 교육은 현재의 저를 만든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